포천시 북쪽 끝 너른 논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머리 한탄강에 접하고 있는 이곳만 초록작물이 심어져 있네요. 아이고, 이게 하얀색 꽃이 활짝 핀 이곳은 사과밭이군요. 부모님을 이어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강효정 씨가 오늘의 일꾼을 모셔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과를 수정시키기 위한 호박벌입니다. 호박벌. 이제 자연벌이 이제 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호박벌도 갖다 놓고 양봉벌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정되게끔 이렇게 벌들을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꿀벌들이 줄면서 긴급 동원된 일꾼은 바로 호박벌. 열심히 꽃가루를 날라 사과의 수정을 돕습니다. 작년에는 날이 안 죽어서 네. 비도 오고 그래서 수정을 잘 못 시키고 벌이 나오지를 않아서 근데 올해는 날이 좋아가지고 예, 올해는 날이 활동량이 워낙 많아서.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벌들도 활동도 잘하고 올해 꽃 수정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로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죠. 20년 전 효정 씨 부모님은 강변의 가장 후미진 논밭을 사과밭으로 바꾸었습니다. 논인데 아직 여기는 질땅이었어요. 강 끝으로는. 그래서 농사 짓기도 힘들었어요. 제일 가치가 없는 땅. 왜냐하면 절벽 가까이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논을 물대기가 제일 어려운 땅이다 보니까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저희가 사과 농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일교차도 크고 한탄강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끌어다 또 쓰다 보니까 가장 또 제일 좋은 땅이라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인생 역전이라고 하나요? 강효정 씨도 인생 역전을 꿈꾸며 11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간격도 좀 두고 좋은 것만 남기고 이렇게 좀 섞으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돼. 야, 그걸 네가 올라가서 가지 왜 쟤를 시키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도 해버릇하면 안 돼. 제가 더 잘해요. 그럼 재밌대요. 저 길게 장비 타는 게 좋은가 봐요, 쟤는. 가솔에 들어가면 장비 끌고 들어가요. 스스로 재미를 찾는 젊은 부부가 사과 농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자, 사과 농장의 또 다른 일꾼은 닭입니다. 아, 닭은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요 풀 잡초에 지금은 이제 조금 적지만 풀이 많고 그러면은 그걸 뜯어먹고 그러면 제초제 안 뿌려도 천연 제초제 역할을 해요. 닭은 실컷 뛰어다녀서 건강하고 사과는 제초제 덜 먹어서 건강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과밭입니다. 부모님 집이 있는 마을 이름이 찬운물 마을. 그래서인지 집집마다 우물이 많습니다. 효정신의 우물도 여전히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 우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집 오니까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여기다 김치, 수박 이런 거 담가놓고 먹더라고요. 예, 3대째 길어 올려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니 물의 고장이 명불허전인가 봅니다. 오, 손 시려. 엄마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래요? 또 우리 가지찜에 먹으려고. 가지찜해 주시려고? 이게 개성 음식, 이북 음식인데 개성하고 어머니는 황해도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해먹던 음식이에요. 딴 데 나가서 봐도 이런 메뉴는 본 적이 없더라고. 38선이 가까운 포천엔 고향 잃은 실향민도 많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오이 소배기 식으로요. 저거 야채를 썰어가지고 속을 넣어요. 오이 소배기 뭐냐. 일 많은 농번기에 자주 해먹던 음식이라죠. 물 정도면 돼요? 더.
가지에 칼집을 넣은 다음 안에 들어갈 채소 소를 만듭니다. 아삭이로 쓰는 게 요게 고추가 더 맛있어요. 근데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 청량을 조금 곁들여서 쓸어요. 집에 있는 채소 죄다 잘게 썰어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요. 무슨 기름이에요? 요거 이제 들기름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식용유를 넣어요. 잡내 또 없고. 땀 많이 흘리는 여름날 먹을 반찬이라 소는 조금 칼칼하고 짭조름하게 간을 합니다. 보랏빛이 강한 가지, 가지물이 색깔이 이렇게 우러나는구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많다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속을 넣는 거예요. 벌리고 벌리고 벌려줘야 돼. 속을 아주 빵빵히 넣어요. 가지 안에 소를 넣어 한 소끔 끓이면 되는데요. 가지찜은 입맛 돋우는 밥 반찬입니다. 왜 저희는 국물을 잡냐면요. 밥을 비벼 먹기 때문에 찌면은 그것만 뽀닥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물을 이렇게 좀 있게 해가지고 국물하고 같이 비벼 먹어요. 이 반찬이 있으면 딴 반찬 안 하고 요거하고 김치해서 각자 요거 가지 하나 넣고 밥 비벼 먹어요. 이 통째 하나씩 밥에 하나씩 넣고 냉면 대접에 밥 퍼서. 일 많던 시절 일손 덜어주는 가지찜이 며느리에겐 참으로 고마운 요리였다죠. 아직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는 아직 요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기계는 잘 다루시는데. 네. 네. 요리는. 잔웃물 마을 여름 밥도둑 10가지 고기 반찬 부럽지 않은 가지찜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시래기 갖고 왔어요. 여기다 놔. 잔웃물 마을 강신의 또 다른 내림 음식은 이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역시 시어머니께 배운 이북 음식이라죠. 요거 무청 장조림 하려고 고기 넣고 무청을 해가지고 바짝 졸여가지고 저희 시집 오니까는 그걸 항아리에 장독에다 항아리에 넣고 그걸 떠다 드시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저 시집 오니까. 근데 요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먹고 있어요. 겨울에는 무청으로, 여름에는 열무청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무청을 후루룩 데칩니다. 냄새 이거 풋내 나는 것도 제거하고 그러느냐고 한번 삶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졸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잡내도 빼고 그러느냐고. 식감이 살아있게 살짝만 데치는 것이 기술인데요. 고기도 이제 이렇게 넣어요. 고기는 돼지고기가 더 부드럽다네요. 네, 여기 간장 들어가요. 간장. 네. 짭짤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냥 졸이면 돼요. 푹 졸이면 무청도 고기처럼 씹는 맛이 난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늘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밥도둑 2호 완성입니다. 이제 졸여야 돼. 무겁다. 짜지 않아? 맛있어요. 맛있어? 그냥 뭐든지 맛있네. 밥에다가 넣고 날계란 노른자를 넣고 이렇게 비벼서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옛날엔 밥들을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밥 끓인 밥에 많이 먹었어요. 끓인 밥하고 이게 궁합이 맞는지 끓인 밥에 많이 나잡섰어요. 어르신들은. 집집이 이어오는 내림 음식이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왔어. 오셨어요.
고향의 품이 넓은 건지 최근엔 요리사인 둘째 아들 강문종 씨 부부도 귀향했습니다. 야, 닭 엄청 큰 거 사왔네. 무슨 설렁탕인가 봐. 포천에서 제일 큰 닭으로 내가 사왔지.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항상 먹던 닭 요리 아니고 오늘은 닭 짜그리로 해서 새로운 거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 오, 특이하다. 그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포천은 닭을 많이 키우는 고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우선 닭을 푹 삶습니다. 집에서도 잘하세요? 집에서는 특별한 날, 명절날만. 저도 가끔은 남이 해주는 걸 먹고 싶어서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크게 찢으면 돼. 그 역시 일하면서 쉽게 먹을 음식을 구상 중인데요. 먹기 좋게 뼈를 발라 살코기만 준비합니다. 이건 저희 집만 있는 사과 고추장이에요. 그리고 짜그리는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요리사라 그런지 편하게 쓱쓱 양념만 묻혀도 벌써 먹음직스러운데요. 살짝 밑간을 한 살코기를 다시 육수에 넣고 조리듯 끓입니다. 전라도 쪽에 애호박찌개랑 돼지찌개 같은 걸 많이 해 먹잖아요. 그걸 이제 돼지 대신에 닭을 주재료로 바꾼 거죠. 시골 요리사로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애호박은 생각보다 금방 물러서 얇게 썰으면 나중에는 죽이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두껍게 썰어도 금방 익으니까. 도시 생활을 답답해하는 동생에게 귀향을 권했던 건 형 강효종 씨였는데요. 이제 완전체가 된 것처럼 흐뭇하답니다. 요리 잘하는 동생이 내려오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일단은 뭐 매일 좀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요. 또 여기 저희 과수원에 이제 바쁜 시기가 되면 아줌마들이 또 이제 일을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저희는 항상 뭐 이렇게 시키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하는데 동생이 오면 또 요리를 맛있는 거 해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강변 사과밭에 어떤 들밥이 나올지 기대가 커지는데요. 엄마의 뒤를 이어 닭짜그리 역시 땀 많이 흘린 여름 사과밭 인기 반찬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짜그리 말고도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 중이라는데요. 고향이란 도화지 위에 강씨 형제는 과연 어떤 인생을 그리게 될지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뭐 음식을 밖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가족이 해주는 거는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 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항상 더 가족의 우애가 돈독해지는 것 같고 더 고마움을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